예. 조 의원님, 5시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예. 조 의원님 원내 수석부대표 지내셨고 당헌 당규 잘 아실 테니까요. 예. 여기서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예. 그러면 지도부 구성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예.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고 당헌 당규에 보면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고 그렇게 예. 해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될 가능성이 현장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당이 정말 최악의 파행 상태로 가는 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해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결과적으로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사실상의 협박은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유승민 사태 때부터 김무성 당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안 된다. 네, 네. 그대로 이 직을 유지하고 당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때 이미 네. 나머지 흔히 말하는 친박 최고위원들이 처음 꺼낸 카드가 그러면 우리말 안 들으면 우리 모두 사퇴해서 당신 지도부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그 협박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비마다 그 이후에 공천 과정이나 무슨 당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파행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할 때마다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당 대표를 협박한 카드가 이 카드였는데, 예. 그렇게 하고도 공천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도체제를 허무는 이런 협박 행태를 해서 선거를 코앞에, 제가 이제 탈당해서 이제는 무소속이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공당이, 집권당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실망 끼치고 당원들에게 배신감을 주는지 못 느낀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쪽에서 지금 친박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조 의원님 아까 그래서 무소속연대가 가능해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촉진될 것인가, 그 얘기를 아까 듣다가 멈췄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공천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가지고 19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공천해가지고는 20대 국회는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겠다, 더 기대할 게 없겠다는 그런 국민들은, 저는 뭔가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좀 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억울하게 공천에 탈락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당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국민 편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도 살아서 20대 국회에 돌아가야 20대 국회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민심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그런 후보들이 힘을 모아서 각자 지역에서 선전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새누리당을 개혁하고 국회 개혁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전에 의견 교환을 해왔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출마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어제 이제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게 무작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 사이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결론 내릴 건 결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동안에 고심하고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에 이 유 대표 결단 있기 전에 그걸 기다리면서 또 뜻있는 후보자들끼리 서로 논의해왔던, 물밑에서 논의해왔던 이런 무소속 연대의 가능성, 필요성, 또 구체적인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뭐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이 예, 의원께서? 어쨌든 본인은 본인 거취가 초읽기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고심 때문에 아마 이런 데 대한 그 생각은 별로 해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의논한 내용을 전달했을 때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끌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식 선거운동이 기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론을 내고 만약에 한다면 행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네. 시일 안에 이 논의를 예. 정리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공감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안에 결정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친박연대는 박근혜 당 대표라는 당시 전 대표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워낙 지지층이 두텁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건데 예. 지금 과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 정도의 구심점이 되느냐. 그래서 예. 그 이른바 친유연대 또는 무소속 연대를 했을 때 그게 과연 파괴력이 있겠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런 1인 중심, 특정 개인 중심의 그런 결속이나 응집력이 오늘 이 새누리당의 공천 파행, 1인 지배 체제로 가는 이 정당의 파행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이후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었고 지금 만약에 어떤 그런 뜻있는 후보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개인 중심의 그런 연대가 아니라 네. 수평적으로 또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어디까지나 그 구심점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정치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 그것이 동력이 돼야 된다. 그 동력이 살아 있다면 거기에 함께하는 유능한 조언 또 선량한 인재들이 뜻을 모으면은 가능할 수 있다. 네. 옛날 패러다임은 이미 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 들었고요. 김무성 대표는 5시에 그 긴급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부산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예컨대 다 사퇴를 하면 그러면 지도부가 붕괴되고 그러면 비대위가 구성돼야 되는 그 수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릴지 어떤 논의를 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